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 주식하고 총영사관 선거 담당 영사이신 장봉순 영사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카고 동포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시카고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잘 파악은 못하지만은 여기 시카고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재선거에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아마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역사상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거리 선거가 실시되리라고는 저도 제가 상상을 못하셨죠.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도 정신이 없으실 거고 막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해도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 것도 빨리 내려오지 않아서 답을 또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일단은 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비는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었지만은 또 상황이 닥치니까 이제 그 외부적으로다가 할 수 없던 부분들, 그러니까 공론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랑 이게 또 준비하는 과정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몰려오는 일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부담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원래 이 선거가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빨리 있을 건 예상을 하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아닙니다. 네, 원래는 그럼 부임하셨던 이유는 이제 선거 담당 영사니까 선거가 있었건데 어떤 선거 담당에서 대비해서 오신 거였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올 12월 20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아니, 뭐, 여유롭게, 그렇죠. 지금 상황을 대비해 본다면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다 이제 준비 과정, 홍보 과정, 이런 과정이 쭉 있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1년 과정으로 이제 그러니까 올 9월을 예비하신 거죠, 원래는? 아니, 12월. 올 12월을 예비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10개월에 해야 될 일을 2개월 만에 하셔야 되는 걸로 지금 확 당겨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잠도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쾌합니다. 그러게 말이죠. 이 시카고가 좀 좋은 이미지를 많이 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뭐 시카고를 둘러보시고 이럴 만한 마음적인 여유나 뭐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으실 것 같네요. 좀 제가 근무하시는 공간 바로 그 옆에 제가 이제 그 숙소를 좀 마련해서 있는데 사실은 뭐 요즘은 공간에 나와가지고 박혀 있고 사무실에 갇혀 있다가 또 뭐 인터뷰하고 또 내부적인 업무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에 관련돼서 이제 처리하고 인원들 수배해서 홍보 계획 세우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렇죠. 네. 지금 시카고뿐만 아니라 13개 주에서 있는 선거를 다 관할하시는 거잖아요. 예, 시카고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그 13개 주에 대한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요즘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라고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선거 지역이 시카고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투표소가. 예,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 그 예전에 지난 국선에 설치됐던 그 3개소에 투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지난번에 했던 그 정도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좀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그 대통령 선거 일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일정을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 그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이 3월 10일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3월 30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고 신청 기간이 예전 선거에 비해서 너무 짧네요. 재외 선거 기간은 예전에는 한 91일 정도 운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15일 정도밖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 봤으면 14일인가요? 네네.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2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신고 신청을 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월 30일까지 일단은 국외부재자 신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셔야 되고 또 재외 선거인 그러니까는 그 주민등록이
안 돼 계신 분. 그러니까 국내에 영주권자 뭐 이런 예, 분들 예.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영주권자 중에서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계신 분이 계시고 네. 예,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예, 분. 말소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돼 계신 분들은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든가 하여튼 주민등록이 안 돼 계신 분들은 네네. 그 선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네.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 국선에 네네.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돼 계시다면은 네. 별도의 신고 신청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영구명부제가 이제 지난 국선에 도입이 돼가지고요. 네네. 예, 그 명부에 한번 등재되셔가지고 신분 변동이 없으시다면 그 흔히 말씀드리면은 왜 65세 이상 되시면은 그 이중 국적 취득을 하실 네네. 수 있으셔가지고 그쵸. 국내 이제 주민등록을 등재하시게 되면은 국내 선거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자 신고를 하셔야 예, 되는군요. 국외 부재자 신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준이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계신 분은 국외 부재자 신고를 매번 선거 때마다 다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 영주권자라든가 네. 그 비자를 가지고 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돼 계신 분들은 네. 예,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셔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헷갈리는 게 영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그 영주권을 취득을 하셨어도 그 신고를 하실 때 네. 일반 여권을 발급을 받으셔서 나오신 분들은 예, 그 자동으로다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주권을 받아서 예. 여권을 한번 그 영주권을 가지고 갱신을 해서 새 여권을 받으시면 예,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지만 예. 그렇지 않고 과거 여권을 그냥 가지고 계시면 한국에서는 여기서 영주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부재자로 예,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군요. 예, 예. 이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걸 구분을 못 하셔서 네. 재선거인으로 뭐 신고 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네. 그 여권 번호를 가지고 네. 그 저희가 재선거관리 시스템에서 별도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신청을 하셨다 하더라도 투표를 하실 수는 있군요. 그 재선거인으로다가 그러니까 부재자 신고인으로다가 네. 이관을 해서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권 번호만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서 그러니까 인터넷 신청을 하신다면은 네네. 예 하실 때 여권 번호 잘 입력해 주시고 그 작성하는 난에만 잘 작성을 정확하게 해서 입력만 해 주신다면은 네네. 예 참여하시는 데는 지장이 예, 없다. 예, 문제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3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예, 일이겠군요. 첫째 조건, 전제 조건이 일단 네. 명부에 등재가 되셔야 되고, 네. 예, 제 부재자, 그러니까 국외 부재자 신고가 돼 계셔야지만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시간이 짧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등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등록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다른 선거에 비해서 어떻게 좀 많이 등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초반이긴 한데 네. 그 지난 국선에 비해서는 네. 뭐 월등히 많은 선거인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 그 지난 국선의 그 선거 신청자 수에 지금 육박하는 벌써요? 수준의 예, 신고 신청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대선 그 18대 대선 네네. 숫자에는 아직 못 미치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네. 지금 시작은 됐다. 예, 보는 거죠. 한 2천여 명 넘게 지금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사실 그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언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날짜가 나왔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좀 등록을 서두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30일까지 등록을 맞추는 일정 다음은 어떤 일정이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선거인 명부를 작성을 해서 그 선거인 명부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 선거인 명부 확정이 되고 나면은 아마 이제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내가 그 선거인 명부에 등재됐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으로는 그 뭐 예비 후보 등록은 지금 벌써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접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고 있고요.
그 본격적인 본 후보자 네. 등록은 4월 15,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16일 날 정도면은 한국 시간으로 16일 정도에는 그 후보자가 윤곽이 나오군요. 예, 확정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뭐 일련의 과정이 있겠지만 또 궁금해하신 부분이 그 투표 네네.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예, 제외 투표가 이제 4월 25일부터 시작이 돼서 6일 이내로다가 이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하늘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부분은 6일 정도 운영될 예정이고 네. 그다음에 그 디트로이트나 그 인디애나폴리스에 이제 추가 투표소 2개소가 운영이 되게 되는데 네. 그 지역은 한 3일 정도로 해서 그게 일정이 확정되면은 그 일정을 이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확정이 되면은 공지를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시작은 4월 25일부터 네. 6일 이내에서 좀 운영된다는 거를 좀 인지하고 계시다가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선거일은 그럼 5월 9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5월 9일은 이제 예. 본선거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기 투표 개념인 아니요, 건가요? 제외 투표입니다. 제외 투표. 예, 아, 그러니까 국내에 계시지 않은 제외 네. 이제 제외 거주하시거나 뭐 여행 중이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선거 그러니까 투표 기간이 6일 이내에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하신 게 우리가 5월 9일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그럼 우리도 5월 9일에 투표하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군요. 아닙니다. 예, 제외 투표는 그 빨리 해야지만 또 그렇죠, 그렇죠. 회송을 해서 네. 개표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 14일 전부터 운영이 됩니다. 투표일 전 14일 전부터 6일 이내에서 네.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우리 예. 시카고 동포 여러분들과 주변에 13개 주에 거주하시는 동포 여러분들은 지금 4월 25일, 26일 그러니까 4월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6일간 6일 이내에서 예.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월 25일부터면 이제 5월 한 1일 정도까지 뭐 아니면 4월 30일까지 예, 4월 되겠네요. 30일까지인데 네. 예, 디트로이트나 네. 그 인디애나폴리스 쪽은 예, 한 3일 정도 운영밖에 안 운영이 된다. 되지 않을까 싶은 네.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일정이 확정이 되는 대로 안내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예. 5월 9일로 투표일이 확정됐다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예. 대한민국에서 투표하는 일정이 그날로 확정됐다라는 거지. 이 제외 동포들, 우리 제외 선거인단들은 이제 4월 25일부터 6일간 특히 시카고 지역은 6일간 진행되는 선거에 투표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5월 9일까지 기다리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투표에 참여하시는 거고 지금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한 3일 정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25일부터 시카고는 6일이지만 그 일정은 이제 아직까지 확정되지 예, 않았습니다만 예. 하여튼 이제 그렇게 예상이고 이제 확정되는 대로 또 저희 통해서 예. 알려주시면 이거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겠네요. 이 날짜를 확정됐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시고 그럼 우리도 그 날짜에 가면 되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그건 있는데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다라는 예. 거. 4월 25일 그때를 생각하셔야지 5월로 넘어가시면 예. 곤란하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요 사실 이제는 옛날하고도 다르고 또 지금 같은 경우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할 예정이고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후보자가 좀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제외선거인단 우리 제외동포들의 투표에 어떤 이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하시고자 하는 열의도 굉장히 강하세요. 지금 보니까.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선거인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아직까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많아요. 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네. 그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우편, 네. 그다음에 이메일이죠, 그러니까. 이메일, 그다음 그 우편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간을 그러니까 직접 방문. 총영사관에 혹시 뭐 민원 관련해서 방문하시게 되면은 그 나오시는 길에 또 접수대가 별도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통해서 접수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메일,
그다음에 일반 그냥 메일 우편, 예. 일반 우편, 예. 그다음에 이제 직접 방문,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예.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이메일하고 또 다른 개념이군요. 그냥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등록하시는. 예, 그 방법이 되게 네. 간단합니다. 그 아, 인터넷 그래요? 포탈 뭐 어떤 포털이 됐든 네. 그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재외선거라고 네.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대표적으로 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연결 네. 사이트가 이제 그 뜨군요. 예, 뜹니다. 그럼 거기 클릭하시면은 네. 그 재선거인 신고 신청하러 가기라고 하는 연결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신청 순서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네네. 예, 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렵진 않군요. 뭐 예, 필요한 뭐- 게 있습니까? 뭐 거기에 꼭 알아야 되는 거라든지 뭐 보내야 되는 거라든지 뭐 스캔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 본인 일단 이메일을 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예. 이메일이 있으셔야지만 네. 네,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그 외에는 그 여권 번호를 음. 좀 정확히 알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여권 번호는 예,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시면은 그 신청하시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방문하실 때는 뭐 가져오셔야 되는 게 여권만 가져오시면 됩니까? 어떤 걸 또 가져오셔서 이왕 방문하실 예, 거면 예, 그러시면은 뭐 네. 여권 정도 갖고 계신다면은 신고 네. 신청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영주권자들은 뭐 영주권을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거 없으니 여권만 가져가면 됩니까? 아,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예, 그 재외선거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내에 주민등록이 네. 말소가 돼가지고 그 이쪽에 영주 목적으로다가 나와 계신 분들은 네. 그 국적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자라든가 네. 그 영주 그 사실 네네. 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두 개 서류를 같이 갖고 그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권은 좀 같이 갖고 나와주시면은 네. 신고 신청하실 때 네. 예,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궁금한 게요. 이제 요즘에 그 우리 서류미비 신분이신 분들 사실상 미국에 거주하시고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비자도 익스파이어가 됐고 근데 영주권도 없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 여권이 여권은 있겠죠, 당연히. 예, 있으시면은 네네. 일단은 국적 취득 부분과는 별개로 이제 국내에 저희가 선거인 등재 여부는 네. 주민등록이 그 말소 국내에 되느냐. 네. 예, 돼 계신지 아니면은 말소가 돼 있는지 구분을 해가지고 재선거인과 국외 부재자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권이 계시다면은 네네. 그 여권이랑 그 우편번호만 있으면. 이메일 주소만 있으시다면은 네네. 인터넷 포털을 통해 가지고 뭐 등록하실 수가 있는. 인터넷 신청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주권 소지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영주권을 원본을 가져오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갖고 오시면은 예,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등록할 수 있는 날짜는 3월 30일까지다라는 거. 예. 그 전에 반드시 이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되어야지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투표 일자가 5월 9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재외선거인단들을 위한 투표는 4월 25일부터 시작이 돼서 6일간 동안만 시카고 지역의 경우는 지속이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만약에 지금 이제 그 타 지역하고 시카고 지역이 좀 선거 일자가 일정이 좀 달라서 예. 나는 꼭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안 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투표소가 설치된 장소에 계신 주민이 예를 들어서 뭐 시카고를 방문하실 일이 있어서 여기에서 투표하고 싶다 하면 투표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신청을 하셔서 네.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되시고 네. 그 국외 부재자 신고가 돼 계신 분들은 네. 그 공간 관할 구역을 벗어나신 뭐 여행을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 네. 지역을 벗어나시더라도 네. 예, 투표소가 설치되신 곳에 나가시게 되면은 예, 투표 참여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꼭 시카고가 아니어도 타주도 가능합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선거 기간 중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행지 근처에 투표소가 설치가 돼 있으면 가셔서 본인 증명만 하시면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다 많은 분들이 좀 부담 없이 더 많이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하늘복지관은 확정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카고 지역 투표소로? 좀 전에도 이제 뭐 잠깐 언급은 해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님들이 그 의안을 확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는데. 예, 그래서 약간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예정이라고 하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 선거를 비춰서 이렇게 운영이 될 되지 거라는 않을까. 예정 사항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언제쯤으로 확정이 됩니까? 그 부분은 다음 주 정도에 그 예정으로 이제 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참 힘드시겠습니다. 네, 지금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지금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은 항상 높습니다. 어떤 미국의 대선이든 한국의 대선이든 대통령 선거에 관한 관심은 높은데 이번에는 조금 더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이 선거에 참여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데 혹시 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라든지 더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표 기간, 선거의 명부 신청 기간이 좀 짧으니까 단기라고 하는 점을 좀 인지하시고 미루지 마시고 그 기간 내에 3월 30일 이전에 꼭 마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영구 명부제에 등록돼 계신 분은 별도 신고 신청 안 하셔도 참여를 하실 수 있지만 그 신분 변동이 계신 분들은 꼭 그 국외 부재자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지만 그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투표 장소가 이제 시카고 관할 구역 내는 3개 장소가 운영될 예정이고 그 여행이나 이런 개인 일정 때문에 꼭 이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셨다 하더라도 그 공간 투표소라든가 아니면 추가 투표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가시게 되면은 거기 투표소를 찾아가시게 되면은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그런 사항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 국내 그 정황이라든가 이런 또 전례 없던 또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외에 계신 분들이 또 고국의 어떤 그 선거 일정에 참여하실 수 있고 어떤 그 의견들을 표현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또 이 대통령 선거에 투표로서 표를 한 표 행사하시는 것이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리상 장거리고 참여하시는데 편리치 않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어려우신 걸음이지만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좀 의지와 노력을 좀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저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앞으로 이제 확정됐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정당별로 좀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다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이 재외동포의 투표 참여가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는 그만한 분명히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많이 참여하셔서 본인의 소중한 한 표를 좀 행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국 걱정 참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재외 동포가 됐던 아니면 이미 이제 시민권을 따신 분들이 됐던 어쨌거나 고국에 대한 이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마음으로 걱정하시고 투표로 실천하시면 아마 그 걱정이 어떻게 보면 걱정을 좀 해소하는 어떤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해서 꼭 이번에 한번 많은 분들 좀 투표 참여하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어떻게 연락을 하고 문의를 해야 됩니까? 우리 이메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합니까? 그 시카고 총영사관으로 대표 전화 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를 주셔서 제 선거 영사를 찾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가 312-822-9485죠? 예, 맞습니다. 네, 312-822-9485번으로 시카고 총영사관으로 전화를 하시면
또 선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우리 장봉순 영사께서 안내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자마자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럽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 우리 장봉순 영사 만나시면 좀 많이 위로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새롭게 주 시카고 총영사관의 선거 담당 영사로 부임하신 장봉순 영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